우리 시대의 마당집은 어떤 모양인가를 조금 더 탐색한 작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요즘의 작업들을 중심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이제 제주에 있는 토산리라고 하는 토산리에 있는 집입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나무가 우거진 귤밭에 자리한 집이고요. 게스트하우스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같이 보실까요? 네, 원래 방문했던 땅은 그냥 두 개의 밭이 높이 차이가 한 1m 정도 지는 그런 귤밭이었습니다. 마치 대지의 인면처럼 나무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벽을 이루고 서 있는 어떻게 보면 제주다운 자연과 풍광이 있던 아주 좋은 곳이었죠.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풍광 등을 지키면서 또 원래 있던 마당이라든가 이런 그 공간 등을 확보하면서 집을 지을 수 있는가를 이제 고민했던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케치인데요. 이렇게 지붕 하나가 이렇게 사람들의 삶을 담고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모형으로도 만들어 보고 해서 정말로 이런 공간감이 되는구나를 확인하기도 하고 또 건축주에게 보여드려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집을 짓게 되는 과정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밭이 높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밭의 높이 차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집을 지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자형으로 짓고 아까 말한 제주 민가의 어떤 커다란 지붕, 그 지붕이 이렇게 덮는 단순한 모양으로 설계한 게 특징이고요. 이 내부에는 이렇듯 지붕면이 많이 보이면서도 안에 그 아까 운중동 M과 같은 작은 방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 한실 방인데 이 방의 특징은 사실은 정자와 같은 방이에요. 그래서 그 방이 이렇게 바다를 향해서 열리기도 하고 또 닫히기도 하면서 매우 한옥의 어떤 방의 정서를 그대로 지니면서도 또 현대적인 공간과 어울리는 그런 집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여기는 또 옆에 있는 작은 공간에 누마루라고 하는 요소를 차용해서 만든 쉬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층에서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창이 있는 곳이고요. 제주의 설계에서 좀 좋은 점은 그건 아마 지역 건축의 특징이 될 텐데 어디서나 창을 내고 잘 공간을 안치면 무척이나 좋은 자연 풍경을 한옥처럼 끌어안을 수 있다, 이런 설계가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옥은 아니지만 긴 처마가 마당으로 나와서 어떤 삶의 공간을 거기서 휴식할 수 있거나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한옥적인 특징의 집을 현대적인 목구조로 구현해 보려 했습니다. 몇 가지 조금 건축가로서 멘트라면, 건축가에게 중요한 것은 마치 그 영화 감독이 그 콘티라고 하는 것들을 그려서 이렇게 영화 장면을 생각하듯이 저희는 스케치라는 거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케치를 통해서 어떤 커다란 지붕 아래 이런 단차, 지형의 차이를 넣어가지고 표현해 보고자 하는 이런 것 등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모형이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짓지 않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간이 완성돼서 실제로는 될 수 있는데 그림은 이렇게 쉽게 착착착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사이의 노력과 숨은 노력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진에서 맨 가운데가 한실로 만든 방이 되기 때문에 현대적인 공간에서도 좀 더 목재 기둥이라든가 또 한지 벼 그리고 한지 장판으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공간, 전통적인 미감 있는 공간을 같이 조화시켜서 만들려는 노력을 이 토산이 주택에서도 해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전통적인 것을 좀 새롭게 해석한 부분은 바로 이 새로운 유리로 된 마루가 있는 누마루를 새롭게 구현한 이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여성분이 앉아 있는 데서 풍경을 입체적으로 보면서 앉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이 전통 건축에 있는 누마루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윤중고택에 있는 사랑채에 달린 누마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채가 가진 전통 건축에서 풍경이 입체적으로 펼쳐지는 그것을 현대적인 유리와 목구조로 표현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 집은 열달 나흘이라는 아주 특별한 이름을 가진 공방주택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방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 1층에 마당과 공방이 두 개가 있고 위에 이제 주인이 사시는 집이 있기 때문에 공방주택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가운데서 보시면 가운데 회랑이 있고요. 그 회랑이 이렇게 가로로 지르는 뒤에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당이 있습니다. 중정이라고 부르는 마당이 있기 때문에 이 마당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어머니가 하는 자수공방, 오른쪽에는 딸이 하는 도자공방이 들어있어서 서로 이렇게 마주 볼 수 있는데 밖에서 보면 이 두 개의 공방이 잘 안 보이도록 조금은 폐쇄적으로 구성한 게 특징입니다. 네, 이게 자수공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수라는 것이 매우 부드럽고 또 이렇게 어느 부분 인간적이고 화려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에 어울리는 목재 톤이 많은 공간을 설계했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밖에서 보면 굉장히 폐쇄적인 회랑밖에는 안 보이는 그런 건데 안에서 들어오면 왼쪽으로 보시듯이 이렇게 매우 개방적인 모습을 해서 건축주가 생각하듯이 밖에서는 좀 폐쇄적으로 안에서는 좀 개방적인 공간이 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것과 마주보는 따님의 도자공방은 그 흙을 다루기 때문에 그냥 그 흙에 거칠은 그런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과 어울리는 그냥 콘크리트 톤의 회색 톤의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 자유자재로 여러 공간으로 쓸 수 있게 좀 무덤덤하게 처리한 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 집을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만들었던 모형에서 조금 더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입니다. 마당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좀 설명하려고 좀 가져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회랑이 이렇게 2층 집이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지나서 자수공방으로 이어지고요. 그 가운데 지금 나무가 있고 항아리가 놓인 데가 중정입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조금 더 텃밭 같은 게 있어서 딸과 어머니가 나와서 여기서 텃밭도 가꾸고 얘기도 나누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삥 둘러서 각각의 공방과 회랑 그리고 저쪽 도자공방 사이에도 마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의 주차장 마당까지 있어서 되게 단순한 집일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마당이 그 위치와 쓰임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마당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게 이 집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 집의 2층입니다. 오른쪽에 계단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이 거실과 마주하게 되는데 뭔가 이렇게 목조집이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묘하게 약간 한옥스러운 느낌도 있는데라고 느끼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기본적으로는 한옥의 목구조인 기둥과 보 그리고 보 위에 올린 종보, 도리 이런 것 등의 것들은 다 목구조의 언어를 썼는데 다만 그 재료는 현대 건축의 목조 주택으로서의 기둥과 또 동그란 석가래가 아닌 네모난 석가래 그리고 회벽이 아닌 판재를 써서 나무 판재를 써서 이걸 구성했기 때문에 언뜻 보면 매우 이게 전통적인 뭔가 공간의 느낌도 나면서 또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했고 사실은 건축가로서 의도한 바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대로 계속 건축을 한옥에서 발전시킨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러한 공간의 느낌을 얻는 공간 등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된 게 이 작업입니다. 특히 여기서 또 한 것이 요 지금 가운데 있는 마당입니다. 배치가 마치 가운데 마당을 두고 삥 둘러서 안방, 거실, 식당이 있기 때문에 도시 한옥의 특징처럼 또는 마당집의 특징처럼 가운데 마당을 뒀습니다. 근데 다른 점은 이 마당이 실내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트리움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로 자연광이 들어올 수 있고요. 블라인드로 그걸 조정하면서 실내에서 이렇게 소파를 갖다 놓고 쉴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흐린 날에는 이따가 보여드릴 한지창을 써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전혀 다른 그림이지만 사실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그 삼선동 장수마을의 할머니 댁 2층 집과 다르지 않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마당집은 삶이 있는 곳에 늘 마당이 따라온다는 개념이 이 집에도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좀 우울하거나 바깥을 뭐 보기 싫은 날은 이렇게 지금 그 거실에서 보면 한지창을 크게 닫아서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늑하게. 또 기분이 좀 좋으면 이걸 열면 그 아까 얘기한 실내화된 마당인 아트리움이 열려서 좀 더 개방적으로 있을 수 있고, 더 더운 여름이면 이렇게 안방도 트이고 더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큰 공간을 시원하게 쓸 수 있는, 한옥에서 여러 가지 배운 어떤 공간의 어떤 융통성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건축에 반영한 그런 마당집이 되겠습니다. 이 주택은 조금 넓은 규모의 동서로 긴 한 150평 규모의 대지에 자리하고 있는 집인데요. 집을 전면에서 북쪽에서 진입하게 돼 있는데 전면에서 볼 때는 집이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조금 모던한 파사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처마라든가 이런 것 등은 남쪽에만 두고 그 전면에는 그대로 처마가 없는 그런 깨끗한 면을 만들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마치 아이가 웃는 얼굴처럼 돼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위에 2층의 창이 눈이고 가운데 약간 낮은 창이 코고, 그 현관 부분이 입이 돼서 뭔가 그 꼬마 아이가 이렇게 헤헤하고 웃고 있는 그런 얼굴이 되는데, 건축가로서는 이게 이런 웃는 얼굴이 상하지 않도록 이 설계를 할 때도 계속 유의하면서 설계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제 이 집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집의 현관을 열고 들어가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중문을 열었을 때 사실은 이 중문에서 거실이 보이고 바로 거실에서 마당이 보입니다. 굉장히 투명하게 이렇게 공간이 시선이 쑥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속에 마당이 전면에 보이면서 아무것도 잘 느끼지 않게, 즉 뭐 이상한 소파라든가 또는 다른 공간이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시선이 쭉 가서 마당을 볼 수 있게 했고요.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런 공간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마당이 확 펼쳐지는 나무 기둥이 쓴 세 칸으로 쓴, 마치 우리가 안동 하회마을이라든가 또 양동마을에 갔을 때 그 대청에서 가서 느껴지는 그런 기둥이 서 있고 석가래가 보이는 시원한 그런 한옥 대청에 선 것 같은 시원하고 투명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다 그래서 한옥은 아닌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한옥이라면 석가래도 네모난 게 아니고 동그래야 되고, 또 지금 이 기둥이 선 자리에서도 대들보라고 하는 게 연결돼서 이쪽으로 이렇게 쭉쭉 굵게 뻗어야 되는데, 그런 대들보는 없는 그야말로 현대적인 목조로 전통적인 공간감을 구현해낸 그런 마당집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집을 했을까? 사실은 이건 제가 뭐 마당집을 열심히 찾아온 그것도 있지만, 그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한옥도 좋아하지만 한옥의 정서가 느껴지는 집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그런 정서가 있는 집을 원하셨던 분이 바로 이 건축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옥으로 짓기보다는 한옥과 같은 집, 한옥적인 정서가 느껴지는 집을 만들어 달라는 것을 제가 새로운 마당집으로 해석해서 만들어 드린 건데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이런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런 대청의 느낌이 날까 보면, 자세히 보시면 이 기둥이 안쪽에 있고요. 바깥쪽에 요 오른쪽에 창호에 보시면 뒤쪽으로 유리창이 있는 게 보입니다. 유리틀이. 결국 창호를 뒤쪽에 댔기 때문에 거실에서 보면
기둥만 쫙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건축에서 보이는 한식 창호가 없는 그런 열려 있는 대청과 같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 그리고 마당과의 관계가 매우 가깝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이것이 한옥적인 느낌이 나는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측면에 있어서도 이 식당으로 가는 이쪽에서의 인면을 보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요. 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매우 좀 무덤덤하고 소박하게 꾸민 게 특징입니다. 하얀 벽을 올리고 목재로 된 지붕이 있지만 그 속에 중간쯤에 참을 뒀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사람들이 걸터 앉아서 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좀 되어지면서 집의 여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놀러 온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할머니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게 전혀 한옥으로 지은 집이 아닌데도 이 집이 한옥집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사실 한옥이라면 이렇게 일자로 된 단경사라고 그러는데 경사가 이렇게 하나로만 된 집이 아니라 원래 이렇게 가운데 용마루는 지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들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원한 거실에서 마당과 기둥이 쓴 모습, 또 전통적인 구조미가 느껴지는 속에서 한옥적인 느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될 때 그 건축 역사를 하시는 교수님을 모시고 갔을 때 그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집을 두루 보시고 나서 한 것이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한옥이 조금 더 일찍 현대적으로 계속 진화를 했다면 꼭 한옥의 모습이 아니라 이와 같은 목조주택이 되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사실 지금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마당을 중심으로 삶의 중심으로 놓고 이렇게 전통적인 미감이나 공간감을 살려서 짓는 집이 미래의 주거로서 마당집으로서 의미를 갖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마당에 나가서 보면 그 두 개의 창을 완전히 열어서 이렇게 적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당과 가깝게 놓을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계단참에도 사람이 앉아 있고 거실에도 앉아 있어서 보다 마당과 가까운 삶을 현대적으로 누릴 수 있는 집이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작업했던 여러 집들, 한옥을 비롯한 또 제가 마당집이라고 얘기했던 단독주택들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 순으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쭉 이렇게 평면이 모여 있는 그림입니다. 사실 우리가 근대에 놓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대라고 하는 산업화를 겪으면서 새마을 운동이 상징하듯이 헌집도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가졌던 많은 것들을 버려왔죠. 근데 제가 가진 어떤 건축의 철학은 그런 근대나 산업화가 버렸던 것들을 잘 이렇게 담아다가 우리의 건축 언어로 또 주거 주택의 언어로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는 마당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당을 삶의 중심에 놓고 집을 짓는 것이 우리 주거의 원형이고 또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알고 했었다면 사실은 근대가 시작하는 20, 30년대부터 쭉 발전시켜서 어쩌면 우리는 한옥보다도 더 아주 새로운 한옥이나 마당집을 지금 더 누리고 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자주 해봅니다. 마당을 중심으로 삶을 산다는 것이 사실은 과거에는 매우 익숙한 일이었는데 현대로 가면서 우리는 그 마당을 중심으로 한 삶을 또는 그 매력적인 삶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업을 보면 1930년대 도시 한옥에서부터 지금 2020년에 짓고 있는 그런 현대적인 주택의 그 100년간의 거의 기간을 굉장히 빠르게 작업을 통해서 그것을 마당집을 진화시켜 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단순히 마당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것, 또 마당을 중심으로 초마를 두어서
다양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한옥적인 요소를 나름으로 해석해서 우리 삶에 가까운 공간으로 만드는 일을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주목했던 것은 방인데요. 방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고 문 하나를 달아서 그냥 아이의 방으로 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만이 어떤 현대적인 방이 우리의 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우리 한옥의 방이 가진 아늑한 느낌, 따스한 느낌,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기분에 맞게 계절에 따라서 창을 열고 닫고 바깥을 내다보거나 또는 거실과 사이에도 대청과 사이에도 문을 열고 닫고 하면서 조절했던 그런 어떤 전통적인 미감이나 생활 태도 등이 우리 공간에 들어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으로써 보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빨리 발전시키면서 잃어버렸던 어떤 삶 등을 추슬려서 우리의 삶을 주거로서 이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